봄맞이 대청소 하면서 정리 왜 안 돼요? 정리와 청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옷장 정리. 맞습니다. 옷장 정리의 노하우가 아니라 제발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네. 가장 오답 가장 제가 하지 네. 마세요 강조하는 거 압축이죠. 저는 정리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옷은 좀 걸어서 수납하세요. 저는 꿀병, 잼병, 뭐 해물탕, 배달통, 죽통 이런 거를 아니 누가 법으로 정했나? 주방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 왜 이렇게 나와 있나를 보면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리의 개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넣고 문 닫는 거예요. 공간의 가치가 이 물건의 가치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리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리에 대한 또 개념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수납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청소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청소랑 정리랑은 다르다고 생각은 들지만 네. 가장 큰 차이점이 전문가로 볼 때는 어떤 걸까요? 대상이죠. 대상. 보통 이제 네네. 제가 많은 분들을 네.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네. 왜 정리가 안 될까? 왜 정리를 유지 안 된다고 다들 할까?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정리를 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지되냐고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유지하시려고 하시지? 네. 지금 이 상태인가? 네. 보면 그냥 물건을 우리 옛말에 치워, 물건 좀 치워. 그리고 네.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아래로 넣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리하면 막 청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 CCTV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네. 정리와 청소가 그냥 같은 일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통점도 사실 네. 있어요. 네. 치워서 공간이 깨끗해지는 거. 그러니까 문을 닫았을 때는 결과는 어쩌면 똑같아요. 근데 문을 열었을 때 결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정리와 청소는 대상이 다르다. 시작이 다른 거죠. 청소는 일단 버리기부터 해요. 정리는 버리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물건을 다 꺼내요. 아. 물건과 공간과 사람과 이걸 어떻게 질서 균형을 맞출 것이냐 그걸 연구하고 청소는 뭐예요? 먼지, 쓰레기, 곰팡이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전혀 준비물도 다르고 시작에 해야 될 부분도 다른데 자꾸 사람들은 봄맞이 대청소 하면서 정리 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정리와 청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리 수납 많이 하시잖아요. 정리가고 수납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정리 물건을 넣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정리가 아니라 물건을 잘 쓸 수 있게 제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쩌면 말씀을 이렇게 명징하고 명료하고 적확하게 하시는지 정리는 과학이다. 아유, 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 저 했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롭고 현명해지는 건 아니고 주부 연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살림이나 맞습니다. 이 네, 정리 청소를 잘하는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 제가 제일 부끄러울 때는 3살이 되어가는 제 손자가 나타나서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아이의 양말이 돌아갈 무렵에 다른 색깔로 변해 있을 때 꺼내지를 못할 때 너무 창피한데요. 제발 좀 초보자들한테 요 짓을 하지 마라. 네. 요거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부터 알려주시면 네. 그거부터 일단 정리해 두시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뭘 하시냐면은 상자를 사야지. 박스를 사야지, 가구를 사야지, 북박이장 짤까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건 정리해야 된다고 사요. 네. 그러니까 물건이 많은 게 아니라 네.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건 집이 좁아서야, 아. 수납 공간이 없어서야, 우리 집 확장해서 그런 거야. 아. 창고가 없어서야. 그래서 자꾸 이사를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좁은 공간이 많은 물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사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정리 안 하고 사는 게 뭐 문제예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25평에서 34평, 34평에서 40평, 50평. 좀 그래도 약간 그 어떤 계기나 동원이 되지 않을까요? 집을 확장할 수 있는 분발해서 돈 모아서 정리를 할 오히려 필요 더 없는 곳을 가자. 채워요. 같은 물건을 더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사하시고 정리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왜 20평대에서 30평 이사 왔는데 정리 안 돼요? 네. 압축해서 했던 물건 펼쳐놓으니까 똑같아요. 맞아. 네. 60평대가 또 똑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제가 요즘 고민인 곳이 주방입니다. 네. 주방은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꼭 새 걸 사요. 맞아. 얼마 전에 살짝 봤더니 제가 주방 가위가 7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디 가면 미국에 여행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잘 손님도 초대 안 하는데 그 서양식 그 스테이크 썰 때 쓰는 칼 세트를 사왔어요. 네. 미제야. 마트에 가더니 똑같은 거 팔고 있더군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걸 많이 어떻게 해야 사죠. 될까요? 부엌을. 네, 이제 저도 많은 분이 보면서 주방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 왜 이렇게 나와 있나를 보면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리의 개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넣고 문 닫는 거예요. 닫으면 깨끗하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라고 네.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은 네. 일단 문은 닫은 상태로 깨끗하면 우리 집 깔끔한 거예요. 아. 네, 안 나와 있으면 깔끔한 거예요. 대표님 심리학자예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모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꿀병, 잼병, 뭐 해물탕, 배달통, 죽통 이런 거를 아니 누가 법으로 정했나? 동일하게 그 누구의 집도 똑같이 사용 목적이 있어요. 반찬을 딸 집 보내면 안 돌아온대요. 누구 줄 때 반찬 보낼 때 반찬통 안 돌아오니까 이 죽통이 꼭 필요하대요. 맞아. 네. 근데 그 죽 먹고 닦으면 그 기름기가 있어 사실 닦기도 되게 많이 시간이 어렵죠, 걸리거든요. 어렵죠. 그러면 이거를 뚜껑과 몸판을 분리해서 쌓아둬요. 네. 그래서 꿀병, 잼병, 해물탕, 배달 이런 용기를 다 모아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모아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어디다 모아두냐면 우리 집 밀폐 용기 자리를 밀어내고 걔가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밀폐 용기는 항상 싱크대, 건조대 말린 거 위에 엎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옛말에 주인은 밀려나고 맞아. 진짜 정말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없어도 사는데 불편함도 없는 밀폐 용기 저런 것들이 근데 그 자리를 잡았다. 밀폐 용기를 제가 씻으면서 제가 굉장히 알뜰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안 버리고 쓸 거야. 뭐 맞아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알뜰함이 생각보다 부자 되는 습관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저는 공간의 가치가 이 물건의 가치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방에 보면은 안 버리려고 이렇게 탑을 싸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문 열을 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거를 어떻게 진짜 버리지는 않고 쓰지는 않는데 보관은 해야 되니까 탑을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 가보면 탑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옷장 정리. 맞습니다. 옷장 정리의 노하우가 아니라 제발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네, 가장 오답 가장 정리를 제가 주십시오. 하지 네. 마세요. 강조하는 거 압축이죠. 네. 이불도 압축하시고 니트도 압축하시고 패딩 압축하면 부피 주니까 압축해 놓으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심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결국 뭐냐면 다 똑같아요. 나는 물건이 많지 않아. 어차피 이제 집 넓혀서 이사 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이제 압축을 해놓자. 그래 놓고서는 한두 달 있다 꺼내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게 몇 년 동안 가요. 침대 밑에 이제 이렇게 수납되는 침대를 일부러 사세요. 거기다 쟁여 놓으시는 거예요. 창고 같은 데도 쌓아 놓으세요. 그래 놓고 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망가져요.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압축으로부터 벗어나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건의 부피는 줄일 수 있지만 물건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아예 입을 수 없게 만들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드라이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어허. 잔주름을 잡는데 그게 안 펴져요. 드라이를 다시 하거나 주름 다시 다리미를 하기 전까지는 니트도 기모가 있잖아요. 그게 다 눌리거든요. 맞아. 드라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은 내가 알뜰하다고 해서 부피를 줄였는데 결국 옷을 버렸으니 그게 마이너스. 압축해야 될 곳 되게 고가거든요. 맞습니다. 뭐 다운 뭐 네, 패딩이라든지. 네, 네. 아 맞아요. 그 다음에 뭔가요? 네, 사실 선반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책장을 옷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매장 가면은 책처럼 색깔별로 그렇게 돼 티셔츠 네, 뭐 그거는 매장이죠. 그러니까 매장은 똑같은 매장인 줄 알았어요. 똑같은 옷을 사이즈를 구분해 놓으려고 가면 이렇게 쌓아두죠. 네, 예쁘게 네. 접어서 그리고 이제 손님이 찾으면 찾아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보통 똑같은 티셔츠가 2개, 3개는 없잖아요. 없죠. 보통 다 흰 티셔츠라도 디자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냥 오늘은 이게 입고 싶은단 말이에요. 근데 쌓아두면 하나 꺼내려고 찾다가 바쁘니까 헤쳐놓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피곤하니까 또 그냥 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틀 쌓이고 3일 쌓이면 접을 때는 알아요. 근데 접다 보면 반팔과 긴팔과 브이넥과 이게 막 섞여요. 맞아요.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리는 잘 접는 거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접기 잘하시면 내가 나는 정리 좀 배웠고 자격증도 있어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 내가 유튜브에 접기의 달인들이 나와서 쫙쫙쫙 네, 하면 네, 네.
저거 사야 되는데? 네, 예, 맞아요. 접는 기구가 또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 근데 저는 접는 거는요 어쩌면 가장 쉬운 정리예요. 그냥 앉아서 접으면 되거든요. 네. 아마 그거는 보통 사람들 아마 한 번 보면 다 접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어떻게 찾았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세요. 면티는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면티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얇고 힘이 없잖아요. 되게 잘 구겨져요. 네네. 멘티가.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상식들이 전문가의 그 기술과는 좀 반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걸어야 돼, 어떤 거는 접어야 돼, 이런 기준도 좀 세울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저는 정리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옷은 좀 걸어서 수납하세요. 그래야지 좀 더 잘 보입니다. 그거는 유명 스타들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걸어두고 네. 왜 티셔츠를 걸어뒀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민소매, 끈소매까지 다 걸어두면 종류별로만 이렇게 몰아두면은 눈에 보이면 찾아 입거든요. 그러면 안 사요. 근데 일단 정리를 해서 다 집어넣으면 안 보이면 또 사요. 네. 그리고 저의 굉장한 그 실수이자 한심한 짓일 수도 있는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박스에 연연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옷 정리용 박스만이 아니라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 박스가 있는데 탄탄하더군요. 맞아요. 거기다가 막 넣어놨는데 잊어먹는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명품에서 또 나오는 박스들이 탄탄하고 맞아요. 네. 그걸 또 과시하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그래놓고는 어디다 쑤셔뒀지? 네. 겨울 양말을 거기다 넣었어요 제가. 맞아요. 근데 못 찾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저도 또 새로 샀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상자를 재활용 많이 저도 이제 팁도 알려드리고 네. 어떻게 활용할지도 많이 이제 저도 재활용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박스를 모았으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주황색 박스를 샀으면 여기에는 무조건 양말. 나는 검정 박스는 무조건 신발 이런 또 개념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아하. 그때마다 개념이 뭐 없이. 신발 박스에는 막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못 찾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자꾸 물건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상자에 넣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상자를 재사용하는 거는 그건 있어요. 내가 가방은 가방 박스 사용하고 신발은 신발 박스 사용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신발 상자 한쪽을 접어서 신발이 보이게끔 해서 쌓는 방법도 제가 노하우도 유튜브에 많이 업로드를 해드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비전문가가 넣는 게 일단 목적인 거예요. 네. 일단 깨끗해요. 신발 박스에다 양말 넣었다가 못 찾았다니까요. 그쵸. 그런데 네. 저희는 이걸 넣으면 이분이 혹시 못 찾지 않아? 그래서 거기를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되도록이면 투명 상자 많이 사용하고요. 서랍식이 그나마 나아요. 네. 쌓아놓으면 맨 밑에 거 꺼내려면 다 내려야 되거든요. 다 뒤집어지죠. 근데 이제 귀찮아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 항상 정리할 때 내가 잘 꺼낼 수 있을까? 잘 찾을 수 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하면은 옷을 쌓아놨던 거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세로 수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면티를 접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거가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접는 거 저렇게 각 잡았어. 역시 전문가구나. 그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접다 보면 긴팔, 반팔, 민소매가 다 섞이는 거예요. 모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접어놓으면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남편 티와 내 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중요한 거는 접는 방법보다 어떻게 수납하는지 세로 수납, 가로 수납보다는 세우면 잘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잘 뭘 구입하고 정리 중요하지만 있는 거 버리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소문이 정리도 날까요?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사는 연습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버리는 거는 맞거든요. 네. 물건이라는 게 재산의 의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늘 버리면 죄받아. 항상 그걸 저한테 주입을 시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쓴 거를 버린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네. 안 썼는데 버려? 샀는데 이거를 왜 쓰고 버려야지? 이런 개념. 맞아요. 근데 물건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오랫동안 안 입었던 거는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안 입은 건 사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살 빼서 입어야지, 유행 돌아오면 입어야지, 비싼데 한 번은 계속 이런 생각을 가져요. 유행이 돌아올 거야.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사실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진짜 아무거나는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작년에 입었던 옷
오래 왜 이렇게 여기가 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옷이라는 거는 전 정리할 때 입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입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사이즈가 안 맞는 거부터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사이즈. 네, 사이즈 안 맞는 네. 거 그거 고민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음식으로 치면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전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의 환상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지면 입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옷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날씨는 하얘지셨으니까. 사이즈. 그래서 어차피 내가 잘 못 버리는 사람이야. 나는 잘 버리는 게 난 어려워. 근데 버려야 돼? 라고 하면 일단 고민하시지 말고 사이즈 안 맞는데 단추 안 잠기는데 또 리폼을 하신대요. 근데 저도 리폼 해봤는데 안 돼요. 저 롱코트를 잘라도 봤거든요. 근데 네. 주머니 위치가 반코트와 롱코트 위치 달라요. 달라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리폼은 절대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네. 솔직히 제가 가장 많이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옷 정리를 가장 어려워해요. 근데 그 이유가 많아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양말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풀난 거 되게 많고요. 너무 빨아서 얇아진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걸 왜 못 버리냐면은 양말을 20컬레 정도 꺼내놓고 쓰시는 분은 다행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50개, 60개, 막 100개 꺼내놓고 쓰니까 다 새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섞여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이 자체는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사이즈 안 맞는 거부터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올라간 거, 보풀난 거, 미어진 것도 있어요. 부실한 것들. 네. 그리고 네. 아까 한복은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숙제예요. 왜냐면 고가니까. 그래서 사실 입을 일은 없어요. 왜냐면 결혼 한복인데 그걸 어딜 입고 가요? 신부 한복이잖아요. 아우 말하면 뭐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딸 결혼시킬 때 구입을 하였지요. 빌려 입지 네. 않고. 그 약간 분홍색이니까 약간 분홍 소세지 같더라고요. 그 옷을 입고 제가 어디에 경사에 그러니까 갈 수가 가겠어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련인데 추억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버렸는데 너무 아쉬운데 그러면 사진을 찍고 버리셔도 되고 사실 그거를 입을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자꾸 미루고 싶은 거예요. 옛날 추억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매일 입을 옷을 못 찾아서 또 사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네. 결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버려야 되겠어. 결심? 라고 정말 결심을 해야지 나는 뭐 못 버려. 난 뭐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옷들과도 헤어질 결심. 그럼요.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거 기준으로 또 버릴 게 있을까요? 네. 그럼 저는 그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1년 동안 안 입은 거, 시간을 한번 제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나는 그러면 뭔 기준으로 하지? 그러니까 안 쓰는 거라는 기준도 조금은 애매해요. 언젠가 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안 입은 옷 하면 사실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정리를 지금 막 시작한 사람한테는 어렵고 10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저가 연예인 중에서 40년 된 옷도 안 버리신 분 봤어요. 근데 멀쩡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30년부터 시작하든 20년부터 시작하든 내가 나에게 맞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조금씩 버려 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나는 못 버려. 그럼 아무것도 못 버립니다. 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안 입는 옷 버리고 공간이 넓어져. 그럼 이사를 또 안 가게 돼. 그러면 굉장히 큰 걸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릴 때 기준은 현재 내가 지금 입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옛날에 입었던 거는 추억은 있지만 덜 중요한 거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 그건 예전 거는 좀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쏙쏙 가슴에 박히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랄까 나이가 들면 막 그 반들반들 정리하고 뭐하기 되게 피곤하기도 귀찮기도 하지만 시니어들만의 그 정리법이 좀 다를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다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저도 나이가 들어서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체력이 약화가 아니라 시각이 좁아져요. 맞아요. 안 보이는 곳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주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랬는데 다음날 보면 이렇게 뒤통수를 치듯이 얘가 나타나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네. 저도 이제 왜냐면 뭐 시니어라 나이로 딱뭐 그렇죠. 결정할 수는 숫자를 결정할 수 없는데 없지만, 네.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안경 찾아야 되고 이제 기억을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제 마음대로 내 몸이 안 따를 때가 이제 시니어가 아닌가. 저는 그래요. 50을 약간 이제 기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0 전의 정리와 50 이후의 정리는 네. 공간의 목적과 정리의 목적 자체가 좀 달리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해요. 그 목적. 이유는 뭐냐면 네. 2, 4, 5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물건이 다 안 들어가서 넣으려고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니어 정리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정리하려고 하지 지금? 내가 단순히 물건을 넣으려고 정리하는 건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 무거운 거, 너무 큰 거, 옷도 원피스 롱, 막 바지 긴 거, 하이힐을 못 신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시니어가 앞으로 써야 될 물건은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는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꺼낼 수 있을까? 관절이 안 좋아지는데 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저걸 뺄 수 있어? 무거운 옷을 못 입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래서 아마 나이 들어서 하이힐을 신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 그러면 이제는 시니어는 앞으로 내가 어떤 생활을 할 거지, 어떤 삶을 이 집에서 오래 할 거지라는 거를 먼저 명확하게 머릿속에 가지셔야 돼요. 그냥 많이 넣어야지가 아니라 수납도구 막 사서 넣는 게 아니라 내 이상적인 생활을 먼저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지? 차를 내가 좋아하지? 왜냐면 시간과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친구들 왔을 때 나는 차방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바빠서 음악을 못했는데 나 앞으로 음악을 좀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 음악 공간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존. 그럼 그렇게 해서 나의 정리 방법, 정리의 목적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 번에 하시려고 해요. 안 되세요. 젊은 사람도 못하세요, 당연히.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루에는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1년을 하든 뭐 몇 년을 하든 내가 플랜을 짜시고요. 아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하시려면 안 되니까 저는 약 정리 먼저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만 돋보기 갖다가 유효기간만 보는 거예요. 나랑 뭐예요? 네, 그래서 한 번에 한꺼번에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약의 날짜만 확인하고 내일은 연고는 연고끼리만 또 모으고 내일은 상처난 건 상처난 대로 모으고 매일 먹는 고혈압, 뭐 골다공증 약 이런 약은 따로 한 군데 이렇게 모으고 그러면은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걸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버리고 넣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벌려만 놓고 아이고 못하겠다. 하다가 네. 말고 하다가 네. 마니까 더 안 되시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이제 추억 정리. 네, 근데 부모님이 정리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아마 자녀분들이 생각보다 물건을 집에 부모님 집에 갖다 놓는 게 되게 많아요. 제 딸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집에는 들어갈 데 없다고 막 큰 결혼 사진까지도 어머님 집에 갖다 놓더라고요. 처녀 때 입던 옷을 다 안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안 가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정리하러 갔을 때 부모님 집 갔을 때 안에 그 자녀분들이 의뢰를 했는데 오히려 그래요. 이거는 오히려 자녀분은 엄마 집 물건 다 버리라고 했는데 본인 물건이 더 많네요, 어머니. 그러니까요. 전화하세요. 그럼 뭐라고 네. 그랬는데 냅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집 정리는 시니어들의 집 정리는 단순히 부모님의 집 정리가 아니고요. 어쩌면 그 가족들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앨범도 이제는 시니어들 집 정리할 때는 자녀권 자녀분들한테 보내시고 네. 그러면 아마 평생 자식이 5명이면 5명의 그 결혼 사진, 큰애 낳았을 때 사진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액자트를 제가 좀 다 빼고 사진만 좀 모으세요. 왜냐면 너무 부피가 많이 커요. 그래서 버릴 수 없다면 부피라도 줄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청소와 정리와 수납에 관한 문제점들을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전을 할 수 있는지 정리의 실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